163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떤 3차 다항식이 있는데 1차식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졌습니다. 자, 나누어 떨어졌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이 3차식은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이 3차식이 x 플러스 1을 뭐로? 인수로 가진다는 인수 정리가 되겠죠. 그죠? 얘를 뭐로 가진다? 인수로 가진다. 즉, 이 x 플러스 1로 무엇이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겠죠. 즉,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5는 바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진다. 이런 뜻이겠죠. 즉, 이 식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니까 즉 3차니까 요 식은 몇 차가 되어야 되겠나요? 2차식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이 2차식이 또 인수분해도 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어떻게 인수분해식 즉 검산식도 되는 거죠. 나머지가 0이니까 무슨 식? 항등식이다. 따라서 얘를 0으로 만드는 어떤가? 마이너스 1을 여기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좌변은 값이 나오고 우변은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되겠죠. 따라서 이 식을 잠시 fx라고 둔다면 바로 f-1은 뭐다? 0이다. 이 표현. f-1이 0이다. 이 표현 여러분들 바로 fx는 뭐다?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즉 f-1은 바로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즉 x 플러스 1을 무엇으로 가진다? 인수로 가진다는 뜻이죠. 요 값이 0이 될 때. 이해됩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인수정리.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는 0이 되어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네요. a 값은 바로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정확하게 뭐로 표현할 수 있나요? 마이너스 4x로 fx를 찾았습니다. 그죠? 이때 맞죠? 이 다항식을 또 1차로 나누었다 그랬죠. 그때 나머지 구하라. 이때는 이제 뭡니까? 나머지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나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바로 0이 되는 값 얼마? 2분의 1을 바로 f에 대입하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2분의 1을 세제곱하면 8분의 1인데 2로 약분하면 4분의 1이 되겠네요. 자, 2분의 1을 대입하면 4분의 1인데 3을 곱하면 4분의 3이 되어서 두 개가 1이 되겠네요. 다시 마이너스 4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요 값이 1이니까 최종 답은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수 정리와 나머지 정리가 같이 다 사용된 문제입니다.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어떤 fx가 1차시 x-a로 뭐 된다?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 자, 나누어 떨어진다. 자, 나머지 정리죠. 되겠나요? 자, 이러면 뭡니까? 첫 번째 같은 말입니다. 다. fx가 x-a를 뭐로 가진다? 인수로 가진다. 자, 두 번째 또 뭐가 됩니까? f에다가 a를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세 번째 또 fx는 x-a에다가 어떤 다항식, 즉 몫이라 할까요? qx라고 해도 생각해도 되죠. 나머지 0, 즉 어떤 x-a로 인수분해된다. 자, 말로 표현하면 fx는 x-a로 뭐 된다? 인수분해된다. 자, 이 다섯 가지 말
이 다섯 개, 이 위에 거 한 개 합쳐서 이 다섯 개의 말이 다 어떤 말이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되겠죠? 꼭 외워야 됩니다. 암기하세요. 이해하시고. 자, 다음 164번입니다. 자, fx가 3차식으로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다항식, 자, fx-1, fx 플러스 1. 새로운 다항식이죠. 그죠? 사실 여기 뭐라 그랬나요? x 대신에 x-1이나 x 플러스 1이 들어가면 합성 함수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거는 됐고 일단 뭐라고요? 새로운 다항식이다. 얘를 x-1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이 복잡한 이 새로운 다항식은 x-a를 뭐로 가진다? 인수로 가진다. 즉 x-1로 인수분해된다. 따라서 얘를 0으로 갚는 값 1이죠.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F1을 대입하면 제로죠. 1을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F2죠. 이게 0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 뜻은 뭐와 같은 말이죠? 뭐와 같은 말입니까? 바로 F0은 0 또는이죠. 또는 F2는 0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 중3 때 자, 인수분해 배우기 전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로 풀기 전에 이런 거 배웠죠. A 곱하기 B가 0이다. 자, 그럼 어떻게 적습니까? 이 말은 A가 0이고 그죠? and 콤마는 and죠. B는 0이 아니다. 이런 뜻도 있고 또 A는 0이 아니고 B는 0이다. 또 A는 0 그리고 B도 0. 요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습니까? A는 0 또는 아니면 5와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B는 0 이런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둘 중에 적어도 한 개가 뭐다? 0이다. 적어도 한 개가 0이라는 말은 둘 다 0이 돼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B가 0이라는 뜻은 이 두 가지의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간단하게 또는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F0이 0인가 한번 찾아볼까요? 0을 대입하면 여러분들 F0은 얼마가 됩니까? F0은 0을 대입하면 2가 되니까 자, 0이 아니죠. 아, 그럼 이게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 A를 F0의 의미로 보고 B가 F2의 의미로 본다면 이쪽은 0이 될 수가 없죠. 즉 2번을 의미하는 거네요. 그죠? 앞에 거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뒤에 이 F2가 0이 되어야 되겠네요. 이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얘는 F0은 항상 2로 나오잖아요. 그죠? 자, 2를 넣으면 얼마 됩니까? 8 플러스 4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0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이하하면 14가 되어서 A는 최종적으로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 의미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A 곱하기 B 형태가 0일 때, 답은 바로 뭐다? F0은 0와 F2는 0이다. 근데 F0은 0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이놈이 0이 되려면 F2가 반드시 뭐가 되어줘야 되겠습니까? 0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A는 7이 된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165번입니다. 자, 다항식 3차 다항식이 있어요. 그런데 3x-1로 x 플러스 3으로 각각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잠시 우리가 fx로 둔다면 맞죠?
각각 나누어 떨어지니까 인수 정리죠. 즉 이 3차식은 3x-1과 x 플러스 3을 뭐라? 인수로 갖는다. 따라서 f3분의 1도 0이 되고 f-3도 0이 된다. 이런 뜻이겠죠.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3분의 1을 대입해 볼까요? 그럼 얼마? 3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3을 약분하면 9분의 1이 되겠죠. 27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세제곱은 3분의 1의 세제곱은 3분의 1을 3번 곱했으니까 27분의 1인데 거기에다가 3을 곱하니까 9분의 1이죠. 다음 3분의 1을 제곱하면 9분의 1인데 5를 곱하면 9분의 5가 되겠네요. 다시 3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러면 3분의 1a가 되고 자 b가 되는데 얘가 얼마가 된다?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양변을 다 9배를 칠까요? 9배를 치면 1이 되고 5가 되니까 6이 되겠네요. 6 마이너스 9배를 치면 3a 9배를 치면 9b는 0이 되겠습니다. 물론 6이 이항해도 됩니다. 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보세요. 3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죠. 그죠? 그럼 27로 계산해도 되지만 얘는 여기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붙여주고 왜 세제곱하면 마이너스죠. 3의 세제곱에 3이니까 3의 4제곱이죠. 그러면 3의 4제곱이 얼마예요? 81 맞습니까? 자 이것도 3을 4번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27에서 3을 곱하지 말고 3, 3은 9, 3, 3은 9니까 9 곱하기 9는 81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죠. 따라서 마이너스 81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9가 되어서 플러스 45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플러스 3a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b는 제로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81과 45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나요? 마이너스 36이 되겠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36 플러스 3a가 되고 맞죠? 여기는 b가 되네요. 자 3a가 부호가 다르죠. 그대로 더해 줄까요? 더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30이 되고 없어지네요.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10b는 제로가 되어서 바로 b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B가 3이니까 우리 B가 3이니까 A를 구해볼까요? 자, 우리 위의 식으로 갈까요? 위의 식에서 6 마이너스 3A 자, B가 3이면 9, 3, 27 는 제로 자, 3A는 얼마가 됩니까? 33이 됩니다. 따라서 A는 얼마가 된다? 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A와 B를 더하면 바로 14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자, 두 번째는 바로 요 놈이 각각 나누어 떨어지니까 얘가 인수로 가지겠죠. 즉 3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맞죠? 무엇으로? 3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다. 또 x 더하기 3도 인수로 갖죠. 그러니까 여기에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얘가 몇 차식? 3차식이죠. 3차식. 그럼 얘가 1차, 얘가 1차, 얘도 1차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 1차는 CX 플러스 D 형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최고차가 3X 세제곱이죠. 여기가 3X인데 이렇게 곱하면 3X 제곱이고 얘와 곱해서 3X 세제곱이 되려면 바로 X의 개수는 얼마가 되면 된다? 1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뭡니까? 항등식이죠. 항등식.
맞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 A와 B를 구하기 위해서 이 두 식을 뭐 하면 된다? 계수 비교법으로 계수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전개해서 각각 전개한 다음에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식을 먼저 전개를 먼저 해놔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3x 제곱 vx 마이너스 x 플러스 8x가 되죠. 그리고 상수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얘하고 x 더하기 d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자 x 세제곱은 맞춰놨으니까 x 제곱을 한번 봅시다. x 제곱. 자, x 제곱의 개수가 여기 5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하면 얼마 됩니까? x 제곱이 3b가 되고 요렇게 하면 맞죠? 요렇게 하면 바로 플러스 8x 제곱 즉 8이 되네요. 자, 따라서 d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럼 d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d가 마이너스 1이면 자, 이제 a와 상수항은 b는 결정이 났죠. 왜냐하면 여기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과 상수항 3이 되니까 b는 3이 되는 게 결정이 났습니다. 자, 이제 x의 개수, x 개수는 마이너스 a고, 자, x 개수는 x제곱은 없고 8x가 바로 마이너스 1과 곱하면 바로 마이너스 8x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 x와 곱하면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1, 그러므로 a는 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A는 11을 찾아냈고요. 찾아냈고 B는 얼마다? 3이란 값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항등식이니까 계수 비교를 하여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되겠죠? 자, 166번입니다. 이 166번은 여러분들 별표 치 놓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함수에 관한 방정식에 관한 특히 고2의 미분에서 3차, 4차를 배울 때도 이 fx를 찾는 요령에서 인수 정리가 많이 사용되거든요. 자, 근데 이 꼴은 바로 뭐냐면 fx 이꼴 x꼴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꼴로. 이런 꼴에서 나머지 구하는 요령인데 한번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3차항의 개수가 1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요. 여러분들 3차항의 개수가 1이란 말, 이런 말은 꼭 체크해 놓아야 됩니다. 자, 그냥 다항식이 아니고 여기 보세요. 3차 다항식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이 말을 꼭 체크하면서 봐야 돼요. 그냥 다항식이 아니고 3차 다항식이에요. 이거에 대하여 fx를 x-1, x-2,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각각 1, 2, 3이다. 그러면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나오죠. 즉 나머지 정리네요. 그럼 여러분들 f1은 얼마예요? 요거 제로죠. 요거 제로, 요거 제로다. 이런 뜻이죠. 그죠? f1은 얼마입니까? 1이고 f2는 얼마예요? 2고 F3은 얼마다? 3이다. 이런 말이죠. 되나요? 자, 그런데 fx를 x-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4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이 1이고 x-1이 1이고 x-2가 2고 x-3이 3이다. 이때 x-4로 나누면 4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적으로 여기서 나머지 구하는 말은 뭡니까? F4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F4. 자, 우리 F4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알아야 되죠? 뭘 먼저 알아야 되죠? FX를 구해야 되죠. 맞습니까? FX를 알아야지 F4를 구하죠. FX만 구한다면 X 자리에 바로 뭡니까? X 자리에 4를 대입하면 F4의 값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f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fx를 찾는 문제.
자, 여러분들 fx를 찾는 문제는요. 반드시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이 이 fx가 몇 차인지를 먼저 알아내야 됩니다. 몇 차인지를 먼저 알아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친절하게 뭡니까? 3차죠. 3차. 3차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fx가 3차인데 최고차 계수가 1이죠.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얘를 x 세제곱 맞죠? 1. 그래서 여기 나왔는 거예요. 1x 세제곱 ax 제곱 bx 플러스 c 이렇게 놓으면 fx를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a 값과 b 값과 c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식이 3개 필요하죠. 그 식을 뭐다? 얘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F1은 얼마 됩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 F2는 2를 넣으면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2. F3은 어떻게 됩니까? 27이죠. 플러스 9A 플러스 3B 플러스 C는 3. 이 세 개를 뭐하면 연립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C를 소거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도 C를 소거하면 맞죠? 새로운 식 두 개가 나옵니까? 맞죠? 이 식 두 개를 소거하면 여기는 뭐야? A와 B에 관한 식이 각각 여러분들 여기도 C를 소거하면 A와 B에 관한 식이 나오죠. 다시 이 두 개를 우리가 뭐하면 연립하면 A, B, C를 모두 다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절대로 안 좋은 방법이에요. 안 좋은 방법. 안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대로 푸는 때는 언제 푸느냐? 그냥 여러분들 기본적인 풀이로 못 풀 때, 마지막에 안 될 때 여러분들 푸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연립 방정식을 3개짜리 푼다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만들어내서 식이 3개 나왔으니까 연립 방정식 풀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풀 수는 있죠. 연립 방정식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문자 3개짜리 연립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교과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3개짜리 연립 방정식을 풀 수는 있습니다. 풀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사용하느냐. 다른 풀이 방법이 생각 안 나는데 이 문제를 맞추고 싶다. 그럴 때 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풀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법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자. 최후의 보리로 안 될 때 사용하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이 방법 풀이를 잘 알아놔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들 첫 번째 보시면 힌트가 뭐냐면요. 요 1이 여기에 나오죠. 요 2가 여기에 나오죠. 요 3의 값이 여기 3이죠. 그래서 이 숫자가 똑같은 꼴이죠. 그래서 fx는 x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x가 여기에 나오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는 fx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식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나요? 첫 번째 식은 f1 이 1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0이 되겠죠. 얘는 f2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죠. 얘는 f3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맞죠?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잖아요. 되겠죠? 요 식을 바라보세요. 요 식을. 요 식을 바라보면 는영이 되어 있죠. 는영. 는영이 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요 식을 해석할 때 요 식을 해석할 때 fx를 적고 여기 x 적고 숫자가 똑같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x 이퀄 요 식으로 봤을 때 됐나요? x가 똑같죠? 맞죠? 이 식은
x-1로 x-2로 x-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이 fx-x는 이 세 개의 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되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만들어냈지만 다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식을 세워보세요. 자, 이 x-1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x-1을 0으로 만드는 값 1이죠. 1을 대입해서 보세요. 1을 대입하면 0이 되죠. x-2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0으로 만든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되어야 돼요?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까 0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냐면 새로운 다항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새로운 다항식. 새로운 다항식. 새로 만든 다항식. 그래서 0이 되어야지 인수정리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1을 이동했는 겁니다. 다시 한번 x-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3을 대입하면 나누어 떨어지니까 얘가 0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맞죠? 이 말과 이 말은 어떤 말이다? 같은 말이다. 되겠습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fx-x는 무엇을 x-1을 x-2를 x-3을 무엇으로? 인수로 가진다. 맞죠? 이것을 무엇으로 가진다? 인수로 가진다. 이런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나누어 떨어지면 각각의 요 1차식을 인수로 가진다. 다른 말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되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fx는 몇 차라고 했습니까? 3차라고 했죠. 3차. 3차 다항식. 그럼 얘가 몇 차입니까? 3차 다항식이죠. 3차. 그래서 3차에서 몇 차? x는 몇 차? 1차를 빼었죠. 여러분 3차에서 1차를 빼면 몇 차가 되어야 됩니까? 2차라고 하면 안 됩니다. 3차에서 1차를 빼어도 몇 차가 됩니까? 계속 3차가 되죠. 왜?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뭡니까? 동량 처리해 주기 때문에 여기 있는 3차식에서 1차식 x 하나만 빼주면 되니까 3차는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3차 빼기 1차를 2차라고 하면 안 됩니다. 계속 3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얘가 결론적으로 좌변이 3차니까 우변도 몇 차가 되어야 된다? 3차가 되어야 되죠. 그럼 3차가 일단 맞습니까? x 3번 곱하고 3차 맞죠? 그러면 여기서 결론 내리면 안 되고 3차에 바로 뭡니까? 최고차 계수가 있어야 되겠죠. 뭐 A를 적어도 되고 K를 적어도 됩니다. 맞죠? 최고차 계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3차항의 계수가 3차항의 계수죠. 3차항의 최고차 계수가 얼마다? 1이라고 했죠. 따라서 요 놈이 x 세제곱이니까 3차항의 계수가 1이란 말은 이 fx가 바로 1x 세제곱으로 출발하는 식이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요 k가 얼마가 되면 됩니까?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여기 계수가 바로 1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k는 여기서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3차항 계수가 2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 뭐를 2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fx를 구할 수가 있죠. 저 x-1, x-2, x-3에 요 마이너스 x가 이 안에서 플러스 x가 되니까 바로 이 fx는 바로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fx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이 인수 정리 있죠. 이 인수 정리는 어떤 다항식을 구할 때, 왜냐하면 여기 인수분해가 된다 했으니까 어떤 다항식을 구해낼 때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인수 정리가 되려면 나머지가 항상 얼마가 되어줘야 된다? 0으로 만드는 것. 이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F1을 대입해 보세요. 언제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여기가 fx니까
자, 1을 대입하면 여기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1 맞죠. 2를 대입하면 여기가 제로가 되니까 없어지니까 2가 맞죠. 3을 대입하면 여기가 제로 되어서 없으니까 3이 맞죠. 그래서 바로 fx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보는 거는 바로 F4죠. F4죠. 자, 4는 4 빼기 1하면 3이죠. 4 빼기 2하면 2가 되고 4 빼기 3을 하면 1이 되고 그리고 여기를 4를 한 번 더 더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곱하면 6이 되어서 최종 답은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개념할 때 이 인수 정리의 여러 가지 유형, 네 가지나 다섯 가지 유형을 보여줬죠, 그죠? 그게 바로 한 가지 유형이 되는 거니까 그 다섯 가지 유형을 반드시 잘 알아놓기 바랍니다. 여러 형태로 fx를 찾는 요령이니까 꼭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연립방정식을 쓰는 것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언제 쓴다?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안 될 때 풀고 싶을 때 쓴다는 거. 근데 이게 왜 안 좋나 하면요. 여러분들 여기가 1, 2, 3이면 좋은데요. 여기에 3분의 1, 3분의 1, 4분의 1, 4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분수 형태가 나오니까 너무너무 복잡해집니다. 아시겠죠?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166번은 여러 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167번으로 가봅시다. 이번에는 이 3차가 이 2차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죠. 그런데 2차로 나누어 떨어진다 했는데 이 2차를 잘 보세요. 이 2차가 바로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지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까, 그죠? 바로 여러분들 2차식을 가지고는 인수 정리를 쓸 수 없으니까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얘를 인수로 가지는 거죠. 그러면 2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있고 이 식이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죠? 나누어 떨어지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3차죠. 근데 2차잖아요. 여기 몇 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1차가 되어야 되겠죠. 1차. 자, 첫 번째 풀인데 바로 2x 세제곱이니까 x제곱이죠. x제곱이니까 여기가 2x가 되면 되겠네요. 보세요. 상수항이 b죠. 상수항이 b인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죠. 그럼 여기 있는 상수항끼리 다 곱하는 게 상수항이잖아요. 항상 상수항은 각각의 인수에서 상수항끼리 다 곱한 게 상수항이 되니까 요게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b가 된다면 플러스 b가 맞죠. 자, 이렇게 놓으면 이게 뭡니까? 인수분해 된 꼴이 되죠. 따라서 이거는 바로 항등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계수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전개하고 계수 비교하고가 너무 불편해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 식이 인수분해가 안 된 상태라면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항등식으로 처리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때는. 자, 그런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이런 식을 적지 말고 빨리 인수분해를 시켜 놓으세요. 이렇게 시켜 놓았죠, 그죠? 그럼 항등식이니까 두 번째 풀이는 여러분들 이렇게 계수 비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요거를 0으로 날려주면 되잖아요. 따라서 x 이꼴 2 한 번 대입, 여기는 x 이꼴 마이너스 1 한 번 대입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수치 대입이 항등식이니까 꼭 계수 비교 말고 수치 대입이 여기서 훨씬 편합니다. 알겠나요? 그럼 얼마 되나요? 세제곱이면 8이면 16 플러스 제곱하면 4a 마이너스 2 플러스 b는 제로예요. 되겠나요? 이거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이면 얼마예요? 플러스 a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해서
플러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b가 되죠. 이렇게 상수 비비가 똑같아지면요. 여기서 그대로 뭐하면 빼면 됩니다. 굳이 정리 말고 그대로 빼세요. 18 빼면 3a. 자, 빼면 마이너스 3 조심해야 되네요. 빼면 제로. 여기도 제로죠. 그럼 15가 되고 그러면 3a는 15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15.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5를 여기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요 마이너스 7 플러스는 마이너스 6이죠. b가 되어 있으니까 b는 얼마? 플러스 6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개의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30이 최종 답이 되겠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들 요 형태도 이런 형태도 여러분 하나 알아놓으면 좋아요. 이렇게 상수를 여기가 b니까 물론 여기 c를 넣어도 되는데 그럼 문자가 또 하나 더 많아지죠. 여기 b니까 요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b를 넣고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그냥 플러스 c로 넣고 계수 비교해도 됩니다. 그럼 이거 또 3차 전개해야 되니까 좀 불편한 거는 있지만 이런 문제는 얘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러분들 수치 대입법이 훨씬 좋습니다.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수치 대입하기가 좀 불편하죠. 그때는 계수 비교를 해줘도 됩니다. 아시겠죠? 168번입니다. 이번엔 당시 fx-2가 요게 바로 fx에서 2를 뺏는 어떤 새로운 여러분들 당식이죠. 이거로 나누어 떨어지죠. 보세요. 얘가 인수분해가 됩니까? x-2, x-3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되나요? 자, 그럴 때 나누어 떨어진다 했죠? 이때 이 또 새로운 당식을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일단 이 밑에를 보시면 fx 플러스 2잖아요. 이것을 얘로 나눈 거,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무엇으로?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까? 되죠. 그리고 qx가 되겠죠. 그죠? 맞나요? 그리고 플러스 몇 차로 나누었죠? 2차로 나누었죠. 따라서 나머지는 몇 차가 되어야 된다? 1차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fx도 모르는데 fx 플러스 2도 모르죠. 그리고 qx도 모르니까 우리가 이것을 계수 비교는 지금 못하죠. 그죠? 따라서 이 qx를 없애주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수치 대입해서 x자리 얼마? 요거 0이죠. x자리 얼마? 1을 대입하면 편하겠죠. 자, 0을 대입하면 여러분들 여기가 얼마 됩니까? F2가 되면서 요거 없어지고 0이 되면 바로 B입니다. 맞죠? 1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없어지죠. 1을 넣으면 여기 F3이 되네요. 자, 그러면 1을 넣으면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F2와 F3을 알아야 돼요. F2와 F3. 자, 그걸 바로 요식을 가지고 할 수가 있죠. 저 요식을 다시 본다면 fx-2라는 놈은 바로 x-2, x-3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fx가 몇 차인지 모르죠. 따라서 이 목도 몇 차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얘는 뭡니까? 항등식이죠. 따라서 x 이퀄 이 놈을 없애기 위해 똑같은 방법 x자리에 얼마? 2를 대입해도 되고 x자리에 3을 대입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 값을 알 수 있는 거죠. 2를 대입하면 f2-2는 제로가 되겠죠. 3을 대입해도 f3-2는 제로죠. 따라서 f2도 2, f3도 모조리 다 2가 되네요. 이렇게. 그러므로 b는 2가 되고 a 플러스 b도 2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a는 얼마가 된다? 0이 되겠습니다. 0. 그럼 a가 0이고 b가 2니까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됩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시험 칠 때는 요주는 없어도 됩니다. 요주는 여러분들 생략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요식이 요 2차로 비록 2차로 나누어 떨어졌지만 2차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요거 0으로 만드는 2를 대입하면 2를 대입하는 순간 제로 돼야 되죠. 요거 0으로 되는 3을 대입하는 순간 여러분들 바로 0이 돼야 된다는 걸 빠르게 여러분들이 판단해내면 좀 좋겠습니다. 되겠죠? 자, 169번입니다. x에 대한 다항식 fx는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런데 보세요. 얘가 뭐가 됩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x-3,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보는 순간 얘 제로 되는 값, 얘 제로 되는 값을 대입하면 즉 f3도 0이고 f-1도 0이라는 식을 바로 뽑아내야 됩니다. 즉 이 식은 fx는 몇 차식인지는 모르는데 x-3,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어떤 또 몫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얘가 몇 차식인지는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얘는 항등식은 맞죠. 항등식은 맞으니까 자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f3은 제로고 x에다가 또 얼마? 는영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도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식을 바로 여러분들 뽑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됐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은 이 새로운 다항식이지만 x-1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1을 대입하면 1-2가 제로죠. 이렇게. 말뜻 이해됩니까? 즉 fx-2는 x-1과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얘도 항등식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x 이꼴 1을 대입하면 f1-2는 제로가 되니까 그러므로 f1은 얼마다? 2라는 값을 알 수가 있겠죠. 즉 여기서 f1은 2라는 값을 알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이꼴을 적으면 되네요. 그죠? 자, 이럴 때 fx 플러스 2를 몇 차로 나누나요? 2차로 나누는데 이게 뭐가 됩니까? 인수분해가 되어주네요. 그죠? 이렇게 될 때 몫은 알 수가 없죠. 근데 나머지 구하라고 합니다. 2차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1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QX를 없애주는 게 목적이니까 X에 1도 한번 대입하고 X에 마이너스 1도 대입하죠. 요거는 0, 요거는 0 되는 값. 맞죠? 수치 대입하면 여기는 F1 플러스 1은 여기는 얼마? 1을 대면 A 플러스 B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F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여기가 제로가 되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F1 구해놨죠. F1이 얼마? 2죠. 2 더하기 1 얼마? 3이네요. 여기 F-는 0이죠. 0 더하기 1, 1이네요. 아, 그러면 이 F3은 0이다. 이거는 써먹지 않았네요. 그죠? 그럼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해주면 되겠네요. A가 사라지고 2B는 4가 되어서 B는 2. B가 2니까 A는 얼마?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구하는 이 나머지는 A가 1이니까 1X가 되고 B가 1이니까 X 플러스 2가 내가 구하는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처리해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을 딱 읽고 이게 인수분해가 될 때는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 적는 습관 꼭 길러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